2024년 2월 파리 패션위크가 개막했습니다. 루이비통, 샤넬, 에르메스 등 전 세계 명품 브랜드들이 새로운 컬렉션을 선보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화제를 모은 브랜드 더 로우였습니다. 더 로우가 패션쇼에서의 사진 촬영을 전면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거든요. 그로 인해 패션쇼 참석자들은 SNS에 어떠한 이미지나 영상도 공유할 수 없었고요. 대신 더 로우는 참석자들에게 노트와 연필을 제공했습니다. 쇼에 대한 단상을 이 노트에 메모할 수 있도록 배려 아닌 배려를 한 거죠. 그래서 이날 인스타그램에는 평소와 다른 독특한 게시물이 올라왔는데요. 한 패션 채널은 패션쇼에 어떤 옷과 모델이 등장했는지를 텍스트로 생중계했고요. 어느 크리에이터는 쇼에서 메모한 내용을 캡처해서 공유했습니다. 그리고 패션쇼가 끝난 뒤에도 더 로우는 바로 사진을 공개하지 않았는데요. 약 일주일 후에야 모델들의 포즈컷을 공개했을 뿐이었죠. 사실 더 로우의 이러한 행동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명품 브랜드들의 SNS 활용에 대한 반감 때문이었습니다. 요즘은 인스타그램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것이 곧 매출로 이어지는 시대잖아요. 그로 인해 많은 브랜드가 SNS에서 화제를 모으기 위한 패션쇼를 기획합니다. 유명 연예인을 앞자리에 배치하고 라이브 스트리밍을 진행합니다. 모델에게 쓰레기를 던지거나 로봇 퍼포먼스를 선보이는 식의 독특한 연출로 주목을 끌고요. 그러나 이런 흐름에 반기를 든 브랜드도 있었는데요. 2010년 톰 포드는 첫 여성 컬렉션을 공개하며 100명 남짓한 VVIP 게스트만 초대했습니다. 또 이날 쇼장에서의 스마트폰 사용을 전면 금지했고요. 사진작가 테리 리처드슨에게만 쇼 사진 촬영을 허락하고 쇼가 종료한 후에 공개하도록 했죠. 그리고 2024년 더 로우 역시 패션쇼에서 촬영을 금지하며 진정한 명품 브랜드다운 행보를 보인 겁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더 로우의 패션쇼는 지나치게 배타적이며 패션의 민주화 흐름에 반합니다. 사진 몇 장 찍는 것이 내가 보고 있는 것을 이해하는데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반면 더 로우의 이러한 조치가 놀랍지 않다는 반응도 있었는데요. 이 브랜드를 이끄는 쌍둥이 자매 메리 케이트 올슨과 애슐리 올슨이 패션계에서 가장 은둔적인 인물들로 알려져 있고요. 무엇보다 더 로우가 콰이어트 럭셔리를 대표하는 브랜드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 조용하고 절제된 이미지 덕분에 이런 패션쇼도 자연스러운 선택으로 받아들여진 거죠. 결과적으로 더 로우의 패션쇼는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옷이 공개되기도 전에 더 로우는 화제의 중심에 올랐죠.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더 로우가 브랜드 정체성에 완벽히 부합하는 패션쇼를 선보였다. SNS가 지배하는 시대, 더 로우는 또 한 번 패션계의 규칙을 깼다. 더 로우, 콰이어트 럭셔리를 대표하는 브랜드라 불립니다. MZ세대의 에르메스라는 수식어도 가지고 있고요. 더 로우는 2006년 올슨 자매가 뉴욕에서 시작했습니다. 올슨 자매는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쌍둥이 자매라 불리는데요. 올슨 자매는 생후 9개월부터 아역 배우로 활약했습니다. ABC 시트콤 풀하우스로 유명세를 얻었고요. 영 아티스트 어워즈, 키즈 초이스 어워즈 등 수많은 상을 수상했고요. 하지만 올슨 자매는 성인이 되면서 연예계에 회의와 피로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올슨 자매는 새롭게 열정을 쏟을 분야를 찾았는데요. 바로 패션이었습니다. 올슨 자매가 어린 시절부터 스타일 아이콘으로 유명했거든요. 1990년대 미국 티네이저들은 올슨 자매의 영화와 드라마를 보며 스타일을 따라했고요. 올슨 자매의 옷, 헤어스타일, 메이크업은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올슨 자매는 한 가지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우리는 키가 작아서 마치 옷이 우리를 입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잖아. 그럼 우리가 입는 사람이 돋보일 수 있는 옷을 만들어 볼까? 그렇게 올슨 자매는 뉴욕에서 새로운 시대의 명품 브랜드를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브랜드명을 더 로우로 지었고요. 그러나 만만치 않은 도전이었습니다. 이들에게는 명품 브랜드라면 갖춰야 할 중요한 요소들이 없었으니까요. 에르메스, 샤넬, 루이비통처럼 100년이 넘는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갖추지 못했고요. 유럽에서 시작된 다른 명품 브랜드와 달리 올슨 자매는 뉴욕에서 브랜드를 시작했죠. 무엇보다 전 국민이 아는 TV 스타가 만든 브랜드라는 점도 단점이 될 공산이 컸습니다. 당시에는 페리스 힐튼, 제시카 심슨, 빅토리아 베컴 등 많은 셀럽들이 자신의 이름을 내건 의류 브랜드를 런칭하고 있었는데요. 셀럽 브랜드는 대개 품질보다는 연예인의 유명세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올슨 자매는 아주 단순한 전략을 세웠습니다. 옷으로 보여주자. 이것은 오직 제품력에만 집중하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그래서 올슨 자매는 브랜드명이나 라벨의 노출을 최소화했고요. 심지어 올슨 자매가 이 브랜드를 만들었다는 사실조차 공개하지 않기로 했죠. 브랜드명을 더 로우로 지은 것도 이러한 전략의 일환이었습니다. 이 이름은 맞춤 수트로 유명한 런던 세빌로우 거리에서 따온 건데요. 세빌로우 수트의 장인 정신과 품질을 담고자 하는 의지를 반영한 이름이었죠. 올슨 자매의 초기 목표는 완벽한 흰 티셔츠를 제작하는 것이었는데요. 프리미엄 소재의 우아한 핏을 갖춘 티셔츠를 만들어 바니시 뉴욕 백화점에서 선보였습니다. 가격은 무려 $400로 책정했고요. 그러니까 올슨 자매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진 겁니다. 훌륭한 소재와 완벽한 핏으로 옷을 만든다면 로고빨, 연예인빨 없이도 잘 팔릴 수 있을까? 결과는 그렇다였습니다.
$400짜리 티셔츠가 출시 직후에 매진되었으니까요. 이를 계기로 올슨자매는 본격적으로 의류 제작에 나섰습니다. 전 세계에서 최고급 재료를 공수해 제품을 제작했습니다. 일본, 이탈리아, 미국에서 제품을 생산하며 각 지역의 장인 정신을 담아냈고요. 이렇게 완성된 제품들은 모두 초고가로 출시되었죠. 청바지는 $990, 터틀넥은 $1420, 코트는 무려 $9,000에 달했으니까요. 그럼에도 더 로우의 제품들은 불티나게 팔렸습니다. 고급스러운 소재, 미니멀한 디자인, 그리고 타임리스한 매력이 전 세계 부유한 여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거든요. 그리고 더 로우는 여성복에 이어 가방, 모자, 벨트 등 액세서리 라인도 히트시켰습니다. 올슨 자매는 미국 패션 디자이너 협회로부터 올해의 여성복 디자이너상과 액세서리 디자이너상을 여러 차례 수상했고요. 2018년에는 더 로우의 남성복 라인까지 출시하며 좋은 반응을 얻었죠. 그런데요, 이렇게 승승장구하던 더 로우에게도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2020년 코로나 팬데믹이 발발하며 전 세계 패션계가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 시기 더 로우는 남성복 라인을 축소하고 직원의 절반을 감원하는 등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단행했습니다. 그러나 몇 년간의 혹독한 시기를 견뎌낸 더 로우는 또 한 번 큰 기회를 맞이했는데요.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갈 무렵 콰이어트 럭셔리가 새로운 트렌드로 떠올랐거든요. 지난 몇 년간 과시적인 소비에 열중했던 소비자들이 엔데믹 이후에는 시대를 초월한 스타일로 눈을 돌리기 시작한 거죠. 이 시기에 로로피아나, 브루넬로 쿠치넬리, 에르메스, 그리고 더 로우 같은 브랜드들이 크게 주목받았습니다. 미디어 재벌가의 암투를 그린 드라마 석세션의 인기는 콰이어트 럭셔리 트렌드에 불을 지폈습니다. 기네스 펠트로는 법정에 출두하면서 콰이어트 럭셔리 패션의 진수를 보여줬고요. 그 중에는 더 로우의 올리브 컬러 롱코트도 포함되어 있었죠. 특히 더 로우의 인기를 견인한 건 2018년에 출시된 마고백이었습니다. 마고백은 패션 아이템으로서의 아름다움과 가방 본연의 실용성을 모두 갖춘 백으로 주목받았습니다. 사람들은 마고백을 제2의 버킨백이라 부르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마고백뿐 아니라 하프문, 파크, 달리아, 소피아 같은 다른 가방들도 컬트적인 인기를 모았습니다. 제니퍼 로렌스, 켄달 제너 같은 할리우드 스타들이 더 로우의 의상과 핸드백을 즐겨 착용했고요. 블랙핑크 제니는 공항 패션으로 더 로우의 가방을 여러 차례 선보였습니다. 또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은 아들의 초등학교와 중학교 졸업식에서 모두 더 로우의 백을 들었고요. 배우 고현정은 최근 유퀴즈 온 더 블럭에 출연해 더 로우 아이템으로 전신을 감쌌죠. 2024년 3분기 더 로우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패션 브랜드 9위에 선정됐습니다. 현재 더 로우의 연매출은 2~3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요. 그리고 최근에 더 로우는 패션계 거물들의 투자를 유치하며 다시 한번 주목받았는데요. 샤넬을 소유한 베르트하이머 형제와 로레알의 상속녀 프랑스와즈 베탕쿠르 메이에가 더 로우의 지분을 인수한 거죠. 이들은 더 로우의 기업 가치를 약 10억 달러로 평가했습니다. 이건 더 로우가 콰이어트 럭셔리 시장의 대표주자로서 높은 성장 가능성을 인정받았음을 보여주고요. 누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2006년에 개봉한 영화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가 요즘 제작됐다면 더 로우가 이 영화에 아주 자주 등장했을 거라고요. 그만큼 지금 더 로우가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가장 핫한 브랜드란 뜻인데요. 사실 저에게도 올슨자매는 왕년의 패셔니스타입니다. 2000년대 초반의 해외 잡지를 보면 그녀들의 파파라치 컷과 패션 분석 기사들이 끊임없이 등장했으니까요. 그런데 아역 배우 출신의 이 패셔니스타들이 지금 가장 잘 나가는 럭셔리 브랜드를 만들었다는 사실 놀랍지 않으세요? 사실 많은 사람들은 더 로우가 연예인이 만든 브랜드라서 성공했다고 하거나 운이 좋았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건 사실이 아니죠. 올슨자매는 이 브랜드의 전면에 나선 적이 없고요. 콰이어트 럭셔리 트렌드가 도래하기 전부터 더 로우는 이미 15년 이상 꾸준히 성공을 이어왔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더 로우가 이 시대의 진정한 명품 브랜드를 만드는 법을 잘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그 방법 궁금하시죠? 오늘 소개해드릴 팔리는 브랜드는 더 로우입니다. 오랜 기간 올슨자매는 에르메스의 열렬한 팬이었습니다. 그들은 수많은 버킨백과 캘리백을 소유했고요. 또한 올슨자매는 마르틴 마르지엘라가 이끌던 시절에 에르메스에서 많은 영감을 받았는데요. 마르지엘라는 에르메스의 전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디자인을 선보였죠. 고급 소재인 가죽과 캐시미어를 활용한 절제된 미니멀리즘을 구현했고요. 그리고 올슨자매 역시 더 로우를 에르메스처럼 시간을 초월하는 브랜드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셀렌느 출신의 디자이너 나데주 바니 시빌스키를 디렉터로 영입해서 클래식 하면서도 미니멀한 디자인을 구현하고자 했고요. 참고로 시빌스키는 현재 에르메스의 여성복 라인을 담당하고 있죠. 그러나 태생적으로 더 로우가 에르메스의 성공 방식을 그대로 따를 수는 없었습니다. 특히 에르메스처럼 희소성이 곧 럭셔리라는 철학을 구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예를 들어 에르메스는 버킨백의 생산량을 철저히 제한합니다. 그뿐 아니라 이 백을 구매하려면 다른 에르메스 제품을 일정량 구매해야 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고요. 그러나 신생 브랜드 더 로우는 이러한 전략을 사용할 수 없었죠. 결국
올슨 자매는 에르메스의 강점은 참고하되 자신들만의 길을 걷기로 했는데요. 그건 일상의 에르메스였습니다. 즉 올슨 자매는 럭셔리 브랜드 중에 기본적이고 실용적인 의류를 만드는 곳이 없다는 점을 발견한 겁니다. 대부분의 명품 브랜드들이 트렌드에만 집중하다 보니 기본적인 아이템은 점점 소홀히 여기고 있었거든요. 이에 올슨 자매는 티셔츠, 스웨터, 코트 같은 기본 아이템을 최고급 품질로 제작한 겁니다. 과한 로고와 라벨은 배제하고 주로 어두운 색감과 무채색을 사용했죠. 그 결과 완벽한 기본템을 갈망하던 이들이 더 로우를 선택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로우의 고객들은 화려함보다는 실용성을 중시하는 이들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이들은 제품력에 걸맞은 높은 가격을 기꺼이 지불할 수 있는 소비자들이었죠. 그리고 더 로우가 고가의 기본템을 선보이면서 예상치 못한 효과도 나타나는데요. 단순하면서도 특별한 디자인 덕분에 더 로우의 저렴한 모조품들이 시장에 쏟아져 나온 거죠. 틱톡에서는 더 로우의 모조품을 소개하는 영상들이 쏟아졌고요. 그런데 더 많은 대중이 더 로우 스타일을 입을수록 더 로우의 가치는 점점 높아집니다. 모조품을 구매한 사람들조차 여건이 된다면 더 로우의 정품을 착용하고 싶다는 열망을 갖게 되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럭셔리란 삶을 더욱 편안하게 만드는 겁니다. 더 로우를 통해 많은 여성들이 아침에 옷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되는 옷장을 만들어주고 싶어요. 이처럼 에르메스의 럭셔리가 희소성에서 비롯되었다면 더 로우는 편안함과 기본에서 그 답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로우가 다른 명품 브랜드와 차별화되는 지점이 바로 고객들에게 의류 선택의 부담을 덜어주는 데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전통적으로 명품은 비싸고 관리가 까다로워서 소유자에게 부담을 주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와 달리 더 로우는 오늘 무엇을 입을지 고민할 필요 없이 자연스럽게 아름다움을 완성해주는 옷이니까요. 이는 럭셔리가 곧 화려하거나 눈에 띄는 것이 아니라 유니폼처럼 고민 없이 편안하게 입을 수 있는 옷일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요. 어떠세요? 편안하면서도 실용적인 럭셔리 정말 신선하지 않나요? 이것이 바로 에르메스와 차별화된 더 로우가 럭셔리를 만드는 방식입니다. 2021년 1월 더 로우가 봄, 여름 컬렉션을 선보이면서 독특한 프로젝트를 함께 공개했습니다. 올슨 자매가 자신들의 고급 빈티지 의류를 더 로우 홈페이지에서 판매한 건데요. 1970년대에 제작된 샤넬의 네이비 스커트 수트, 이세이 미야케의 블랙 앤 화이트 코트, 그리고 존 갈리아노의 기모노 드레스. 사실 올슨 자매의 빈티지 사랑은 오래전부터 잘 알려져 있었는데요. 10대 시절부터 뉴욕, 파리, LA의 빈티지 숍을 누비며 샤넬 꽃들이나 독특한 보석류를 수집해왔습니다. 맥갈라 같은 공식 행사에서는 샤넬, 디올의 빈티지 제품을 직접 스타일링해서 입었고요. 흥미로운 점은 홈페이지에 공개된 올슨 자매의 빈티지 아이템들이 더 로우 스타일과 완벽히 일치했다는 겁니다. 고급스러운 원단, 미니멀한 디자인, 그리고 섬세한 디테일까지 모든 옷들은 과도한 브랜딩이나 과시적인 디자인에서 벗어나 있었습니다. 알만한 사람만 알아보는 콰이어트 럭셔리의 본질을 그대로 드러냈고요. 사실 이번이 올슨 자매가 빈티지를 판매한 첫 사례는 아니었는데요. 더 로우 홈페이지의 갤러리 섹션이 올슨 자매가 소장한 빈티지 제품을 판매하는 공간이거든요. 그동안 이곳에서는 현대예술 작품, 가구, 오브제 등 다양한 아이템들이 소개되었고요. 이 모든 제품은 이메일을 통해 가격을 문의하고 구매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요. 올슨 자매가 픽한 빈티지 아이템들은 더 로우의 플래그십 스토어에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더 로우 매장은 피에르 잔넬의 의자, 샬로 페리앙의 코트걸이, 장 프르베의 문 같은 20세기 중반의 빈티지 가구들로 꾸며져 있습니다. 그리고 더 로우 매장에서 재생되는 스포티파이 플레이리스트도 올슨 자매가 추구하는 더 로우의 세계관을 드러내는데요. 이 리스트는 올슨 자매가 엄선한 에이펙스 트윈, 브라이언 이노 같은 앰비언트 음악 거장들의 곡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더 로우의 플레이리스트는 브랜드의 철학과 미학을 담아낸 하나의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고요. 정리하면 더 로우의 웹사이트에서는 올슨 자매가 수집한 빈티지 의류가 판매됩니다. 매장에서는 자매의 예술품과 빈티지 가구가 진열되고요. 또 그들이 큐레이션한 스포티파이 플레이리스트가 배경음악으로 흘러나오죠. 결국 올슨 자매의 가장 큰 역할은 인간 더 로우로서 브랜드의 정체성을 온전히 드러내는 겁니다. 올슨 자매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수집하고 또 무엇을 전시하는지가 더 로우의 다음을 정의하니까요. 나이키는 호텔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보유하고 있다면 어떤 모습일지 충분히 추측할 수 있죠. 그것이 바로 나이키라는 브랜드고요. 저는 더 로우를 지켜보면서 세스 고딘의 이 말이 떠올랐는데요. 올슨 자매가 더 로우 호텔을 운영한다면 어떤 모습일지 쉽게 상상할 수 있으니까요. 이처럼 더 로우의 다음은 올슨 자매의 뚜렷한 취향에서 비롯됐습니다. 올슨 자매의 취향이 더 로우의 근간이자 이 브랜드를 럭셔리로 만드는 핵심 요소로 할 수 있는 거고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여러분의 취향을 천천히 살펴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 취향을 잘 정리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럭셔리 브랜드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올슨 자매가 증명해 보였으니까요.
PB파일로는 2008년부터 10년간 셀린느의 중흥기를 이끌었습니다. PB파일로가 창조한 이른바 올드 셀린느 스타일은 여성을 위한, 여성이 입고 싶어하는 옷의 전형이었습니다. 미니멀하고 실용적인 옷으로 수많은 팬들을 만들어냈고요. 그리고 올슨 자매 역시 오랜 기간 올드 셀린느를 사랑해온 팬 중 하나였습니다. 실제로 더 로우의 옷을 보면 올슨 자매가 PB파일로에게서 받은 영향을 쉽게 알 수 있는데요. 간결하고 편안하며 시대를 초월한 럭셔리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두 브랜드의 미학이 닮아있거든요. 자연히 올드 셀린느의 충성 고객들 중 많은 이들이 더 로우로 이동했고요. 그리고 올슨 자매가 PB파일로에게서 받은 영향은 은둔형 디자이너로서의 태도에서도 나타납니다. PB파일로는 구글에 존재하지 않는 것이 가장 시크한 일이라고 말한 적이 있는데요. 실제로 그녀는 인터뷰나 공식 행사에 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SNS 활동도 전혀 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러한 PB의 모습은 올슨 자매에게도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올슨 자매 또한 주목받는 일을 극도로 꺼리며 인터뷰를 거의 하지 않았고요. 자매 모두 개인 인스타그램 계정이 없거든요. 또 더 로우의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에서도 예술작품 이미지만 가득할 뿐 그녀들의 사진은 한 장도 찾아볼 수 없고요. 그런데요, 제 생각에는 올슨 자매도 더 로우를 처음 시작했을 때는 자신의 유명세를 내려놓는 것에 대해 고민을 해봤을 것 같아요. 브랜드 초기에는 누구나 홍보가 절실하기 마련이니까요. 하지만 올슨 자매는 사람들의 관심이 오직 옷에만 집중되길 바랬고 이를 위해 철저히 자신을 뒤로 숨겼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는 올슨 자매가 더 로우의 빠른 성장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았기에 가능했는데요. 실제로 더 로우는 처음부터 큰 주목을 받는 브랜드는 아니었습니다. 초기에는 더 로우의 진정한 가치를 알아보는 소수의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사람들이 서서히 늘어난 거죠. 그리고 더 로우는 창립 후 15년이 훌쩍 지나서야 콰이어트 럭셔리 열풍과 함께 폭발적인 주목을 받게 되었고요. 그 시점에는 한때 화려하게 출발했던 다른 연예인 브랜드들이 대부분 사라진 뒤였죠. 올슨 자매는 브랜드를 자신들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아 오히려 관심을 끌었습니다. 지금은 제품의 우수성 때문에 사람들이 더 로우를 구매하는 거고요. 결국 더 로우가 럭셔리 브랜드가 된 비결은 올슨 자매가 본인의 인지도를 앞세워서 빠르게 성장하려는 욕심을 내려놓은 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려놓음의 가장 큰 성과는 사람들이 더 로우를 올슨 자매의 명성 때문이 아니라 브랜드를 보고 선택한다는 점이고요. 심지어 더 로우가 올슨 자매의 브랜드라는 사실조차 모른 채 구매하는 경우도 적지 않죠. 이것이 바로 더 로우가 콰이어트 럭셔리 열풍의 수혜를 받을 자격이 충분한 이유고요. 18년밖에 되지 않은 더 로우가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가 된 비결, 유니폼처럼 편안하게 입을 수 있는 일상의 럭셔리를 선보이며 다른 명품 브랜드와 차별화를 이뤄냈습니다. 올슨 자매의 확고한 취향을 전방위적으로 드러내며 브랜드의 정체성을 굳건히 했고요. 유명 연예인으로서 브랜드를 빠르게 띄우려는 욕심을 내려놓고 오직 탁월한 제품력으로 승부했죠. 결국 올슨 자매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 브랜드를 만드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는 단순한 진리가 아닐까요? 그녀들은 패션 업계로 전향하면서 연예계 생활을 정리하고 더 로우에 올인했고요. 빠른 성과를 추구하기보다는 오랜 기간에 걸쳐 브랜드의 정체성을 확립했으니까요. 그 결과 콰이어트 럭셔리 트렌드가 도래했을 때 가장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브랜드가 될 수 있었고요. 어떠세요? 오늘 여러분의 브랜드는 서두르지 않고 브랜드만의 다움을 쌓아가고 있나요? 그 시간을 인내하며 묵묵히 버티고 있나요? 감사합니다.